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 활용을 위해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개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정부의 관심사 밖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도 촉박하고 반대 의견도 거세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최문순 지사는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개최를 처음 밝힌 이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러 가지 공동 활동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화 채널이 하나 안정적인 대화 채널이 상설화된다. 지난 8월 평양에 가서 북측에 정식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 지사가 이런다고 대회 유치가 실현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강원도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강원도는 대회 유치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회 경비는 무려 800억 원입니다. 과연 그 정도의 예산을 또다시 여기다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했을 때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강원도가 뭘 얻어낼 수 있는지가 저는 가장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설령 의회의 동의를 얻더라도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하면 KOC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거쳐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와 국제행사 승인 심사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대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난 2일 남북체육회담에서도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에 합의했지만 아시안게임은 안건에조차 없었던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더욱이 아시안게임은 유치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기류입니다. 한국에서 하겠다고 하면 너무 좋아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남북 공동 개최라는 거 말고는 강원도에 실익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강원도청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2년 반도 남지 않은 대회 일정의 촉박함, 북한의 열악한 교통 숙박 문제, 무엇보다도 또 스포츠 대회냐는 부정적 여론까지 거셉니다. 국제 스포츠 대회 같은 메가 이벤트에 빠져 지역의 현실을 두루 살피지 못하고 미래의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강원도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원주시가 지역의 부족한 채용 문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갖춘 체육시설 2곳과 대규모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 남북권과 북부권, 동부권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교도소 인근에 조성 중인 새마을 근린공원. 이곳에 77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이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으며 연면적 3,000제곱미터, 3층 규모로 수영장과 체육관, 문화공간 등을 갖추고 2020년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처럼 제2의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 원주 지역의 문화체육시설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도유지인 옛 종축장 부지는 최근 도개발공사 현물 출자에 앞서 원주시가 3,500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 건립을 요구했고 강원도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혁신도시 내 복합문화체육센터도 내년 국비 30억 원이 반영됐으며 캠프롱 부지도 반환 후 문화체육시설이 예정돼 지역별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회 유치를 위한 50m 규격의 수영장은 계획된 곳이 없어 아쉬움을 주고 있고 일부 시설은 운영비를 누가 부담할지도 아직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강원도 땅에 도어 소유 건물을 시가 관리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하고 충분하게 더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를 추구하는 원주시가 권역별로 문화체육 기반을 늘려가면서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석탄산업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백시에 강원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가 조성이 됩니다. 그동안 쓸모없이 버려졌던 경석에서 세라믹 원료를 뽑아내는 사업이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 동점 산업단지에 조성되는 강원 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가 착공했습니다. 폐광 지역에 쓸모없이 쌓여있는 경석 자원을 부가가치가 높은 세라믹 원료로 활용하기 위해 첫 삽을 뜬 겁니다. 차세대 이제 산업으로 세라믹 원료 산업을 이제 육성해 가기 위해서 국비와 지방비를 총 190억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상 2층 규모로 조성하는 원료산업지원센터는 내년 6월에 완공됩니다. 이곳 스포츠 산업단지에는 경석을 활용한 다양한 소재 제조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석탄을 캐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부산물인 경석은 현재 200억 톤 가량이 폐광 지역에 쌓여 있습니다. 강원 테크노파크는 경석을 활용한 건축 자재 등 제품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경석부는 저희가 방화 소재에서 이걸로 방화 문도 만들고 방화 벽돌로 만들고 이런 시제품을 이미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하고. 수소 차량의 수소 저장 용기나 반도체 부품 등에 사용되는 탄소 소재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석 자원화 사업에는 현재 6개 기업이 관심을 보이면서 입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춘천 의암댐 옆에 위치한 신현교는 무려 38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하지만 다리 난간이 부식된 건 물론이고 자전거 도로로서도 제 역할도 하지 못해서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사막산을 등산하거나 의암호 자전거 둘레길을 달리려면 건너야 하는 신현교. 주말과 휴일,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1980년에 완공된 노후 교량입니다. 특히 쇠로된 교량 난간은 곳곳이 녹슬어 부서져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부 구간은 이음 부분이 아예 끊어져 떨어져 나갔습니다. 조금만 손으로 충격을 줘도 쇠로된 난간 일부가 떨어져 나옵니다. 기존 난간이 이렇게 낮아서 새로운 난간을 추가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원래 있던 난간이 이렇게 부실해서 이마저도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신현교는 안전진단 기록이 남아있는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보수가 필요한 안전도 C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번 보수와 보강 공사로 땜질식 처방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춘천 의암호 자전거 도로의 중요한 구간인데도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로를 따로 설치할 수 없어 자전거 이용자들은 늘 불안합니다. 여기가 제일 위험한 구간이고요. 이건 차 때문에 위험해요. 근데 사실상 이 차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안내 표지판조차 없다 보니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타지역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역주행해가지고 다리를 건너갈 때 거의 역주행하는데. 역주행을 한다고요? 예. 근데 저 경기도 쪽 가보면 이런 저 교차 지점에 전멸등이라든가 안전시설이 돼 있어요. 사정이 이런데도 춘천시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교량 난간 보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난간 부식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관리하는 교량 16개 가운데 6개 교량이 3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입니다. 노후 교량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최근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귀농인들이 소득을 올리며 정착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양양군은 귀농인 정착 프로그램으로 버섯 장목을 특화해 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 현북면에서 올해로 귀농 3년 차에 접어든 김현기 씨. 50살에 농촌으로 내려온 김 씨는 귀농 첫 해부터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2동에서 버섯 재배로 연간 4, 5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며 귀농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버섯은 재배 기술 습득이 쉽고 단기간에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귀농인들이 재배하기에 적합한 작목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농사 경험이 없었던 김 씨가 버섯 재배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었던 건 양양군의 귀농인 지원 제도 덕분이었습니다. 멘토멘티 이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싶으면 이 양양 지역에 선도농가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가서 그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를 같이 일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귀농 5년 차인 전창수 씨도 느타리 버섯을 재배하며 안정적인 귀농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양 지역 버섯 장목반에 속해 있는 40여 명 가운데 대부분이 귀농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재배사 시설 지으면은 바로 이제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죠. 정착하기가. 다른 사람들은 뭐 3년, 5년 걸리도 뭐 장목 선택도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되죠. 최근 3년 동안 양양군에 귀촌한 160세대 가운데 4명 중 1명꼴로 농사를 짓고 있어 맞춤형 지원 제도가 귀농인 정착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유치원 온라인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 재정 지원이 줄어듭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의 경우 내년부터 원장 처우 개선비 46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 정원 감축이나 학급 감축 등 행정 조치도 동시 진행하고 각종 공모 사업에서도 제외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사립유치원 107곳 중 처음 학교로에 참여한 유치원은 28개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파업 찬반 투표에서 92%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해 도내 학교 운영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도내 8천여 명의 조합원이 있는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영양사와 사서, 상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원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며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15일까지 쟁의 조정이 끝나지 않을 경우 전국 총파업 등 총력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보이스피싱 집중 홍보에도 불구하고 도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모두 816건으로 집중 홍보 기간인 9월과 10월에도 각각 96건과 97건에 달해 40건인 올해 2월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보이스피싱 집중 홍보 기간을 한 달 더 늘려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가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 동안 강원도와 교육청에 대한 첫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지부진한 레고랜드 사업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강원FC 이사회 문제, 강원도 학력 저하와 사립유치원 문제 등 그동안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강원도와 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46명의 도의원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초선 의원들이 최문순 도정을 어떻게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지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립니다. 이경일 고성군수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돼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군수는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한도 이상의 수당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선 7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도내 자치단체장 7명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경일 군수가 처음입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또 영서 지역은 대체로 맑은 뒤 저녁부터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한편 강릉과 강원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후에 비가 내리면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강원 내륙 지역과 산지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 장애인 단체 등과 오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판매시설과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주민센터 등 213곳에서 실시됩니다. 불법 주차와 주차 표지 위변조 등의 부정 사용과 주차 방해 행위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불법 주차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 방해는 과태료 50만 원, 주차 표지 부정 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겨울철에 대비해 도내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실시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이달 말까지 도내 50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한 가시설과 지하 굴착공사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벌이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동절기 콘크리트 시공 계획과 비산먼지, 화재 예방시설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강릉 영동화력발전소 2호기의 발전 연료가 석탄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로 전환됩니다. 한국 남동발전 영동화력발전소는 700억 원을 들여 2020년 상반기까지 기존 무연탄과 유연탄을 사용하던 200메가와트급 2호기를 바이오매스 연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영동화력은 앞서 지난 2017년 125메가와트급 1호기의 연료를 석탄에서 바이오매스로 전환한 데 이어 2호기 전환 사업이 완료되면 국내 최대 설비 용량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로 바뀌게 됩니다. 삼척시가 원덕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부지 선정 검토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삼척시는 원덕읍 월천지구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어 오건리 일원을 대상으로 대체부지 선정을 위한 검토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삼척시는 올해 말까지 부지 선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190억 원을 들여 15만 제곱미터의 규모의 농곤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릉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추가로 들어서면서 초등학교 통합구역이 일부 변경됩니다. 강릉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강릉 유천지구 올림픽 선수촌과 미디어촌에 입주하는 세대의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신설 전까지 경포와 율곡초등학교에 우선 배정될 예정입니다. 또 포남일동 LH 행복주택은 교동초등학교, 또 사천면 판교리 일부 세대는 운양에서 사천초등학교로 배정하는 등 통합구역 일부 변경하기로 하고 오는 21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춘천 사회혁신센터가 다음 달 중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춘천 사회혁신센터는 인구 감소를 비롯해 고령화, 양극화 등으로 복잡해진 사회 문제에 대해 공공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한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협력으로 해결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